또 워낙 지금 뭐 중동 쪽 뭐 휴전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제 러우 전쟁도 곧 종전을 할 거다 이제 이런 말씀해 주시는 심리 측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국제사회에서 분쟁이나 뭐 균열 이런 것들은 지속이 될 거고 무기 수요는 뭐 한순간에 꺼지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미 뭐 중장기적인 그런 보충에 대한 그런 시기에 저희는 진입을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실적이 또 증명이 되고 그리고 수주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방산이 다시 한번 좀 재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이퍼맥스 경제온풍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대표 수혜주로 주목받았던 국내 방산주 주가가 어제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중동 지역의 휴전 가능성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국방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 방산업 투자 심리가 냉각된 건데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양승윤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뭐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부터 신설되는 부서죠.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SNS를 통해서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있다. 유인 전투기 이런 구식 무기는 이제 집어쳐야 된다. 뭐 이 막말로 그런 건데 네. 국방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좀 영향을 받았다. 이런 영향이 나오던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머스크가 이제 국방 예산이 좀 많이 비효율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직접적으로 좀 그렇게 그러니까요. 표현을 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실제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일부 과도하게 개발하는 데 예산이 투입되거나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머스크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러한 비효율성들을 앞으로 좀 제거해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쪽을 좀 해석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무기 수요가 줄어든다라든지 미국이 국방부 예산을 뭐 그 대폭 감축시키면서 뭐 한국 방산이 앞으로 여러 가지 성장하는데 좀 제약을 받게 된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해석하는 거는 조금 이제 과도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F-35 전투기를 앞으로 과연 없앨 수 있을까라고 하면 결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뭐 일부 이제 트위터에 드론 영상들을 같이 올리면서 이제 이런 무인기들로 대체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드론 같은 경우 지금 제밍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킹하거나 한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충분히 또 제압이 가능한 그런 방어 기술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인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방산 쪽에서도 완전히 뭐 무인화되는 건 아니고 유무인 복합으로 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를 좀 죽이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무장정파 헤즈볼라 휴전 오늘 새벽에 됐어요. 결국 이게 가능성이 올라오면서 이제 방산업 투자 심리 이것도 이제 좀 방산 아무래도 이쪽에는 좋지 않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개별 주가를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는 전장 대비 11%나 하락했어요. 31만 9,500원에 마감했고 2년 만에 하루 최대 낙폭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에 현대로템 13%, LIG 넥스원 8.7% 전부 다 동시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근데 동반 상승했었으니까 뭐 같이 떨어지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조금 과도한 낙폭이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몇 차례 자료라든지 이제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방산이라고 하는 게 또 센티먼트라고 하는 게 또 주가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종전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워낙 지금 뭐 중동 쪽 뭐 휴전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제 러우 전쟁도 곧 종전을 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 요인도 있네요. 당분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센티먼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부분들, 말씀해 주시는 심리 측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사실 뭐 방산 섹터라고 하는 게 뭐 실적이나 아니면 수주라든지 실제 이런 기업들이 사업을 뭐 영위해 가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는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종전이 되고 휴전이 된다고 해서 뭐 세상이 평화로워질까라고 하면 저는 결코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국제사회에서 분쟁이나 뭐 균열 이런 것들은 지속이 될 거고, 무기 수요는 뭐 한순간에 꺼지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미 뭐 중장기적인 그런 보충에 대한 그런 시기에 저희는 진입을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실적이 또 증명이 되고 그리고 수주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방산이 다시 한번 좀 재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게 그동안 뭐 아주 2차 대전 이후에는 큰 전쟁은 세계전은 없기 때문에 구식 무기들은 아무래도 소홀히 했고 특히 유럽 중심으로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면서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들이 몇 개 안 되고 그중에 한국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심지어는 뭐 미국조차도 우리 쪽에 군함 건조와 관련해서는 뭐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도 환경은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연말을 맞아서 좀 몇 가지 모멘텀에 의해서 네. 그래서 방산주가 올해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는 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됩니까? 뭐 기업마다 편차 있긴 하지만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올해 또 특히 강세를 보였던 기업들은 거의 뭐 수십 % 이상 상승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어서 뭐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뭐 올해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전쟁 이후로 2022년 이후로는 거의 뭐 500% 이상 그러니까요. 상승도 했었었고 네. 제가 처음 커버를 했을 때도 그때만 해도 이제 주가가 뭐 10만 원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뭐 31만 30만 원, 뭐 40만 원까지도 갔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거는 맞다. 그렇게 따지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제 조정을 받을 때가 되긴 했는데 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제 약간 빌미가 되지 않았나 그런 네. 기술적인 측면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이제 흔히 저희가 말하는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크게 뭐 훼손된 것들은 아직은 뭐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방산주 이제 연말은 다 됐고 내년까지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까? 지금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터는 건데. 네. 예. 사실 근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멀티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최근 이렇게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흔히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PER이라고 하는 이제 지표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네. 그 기준점을 제일 한 뭐 20배 정도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거기서 지금 크게 좀 낙폭을 하면서 뭐 10배 초반대까지도 빠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라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싸다. 왜냐면은 저희는 내년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지면서 안 그래도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이 더 낮아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뭐 이런 일시적인 조정이나 뭐 심리 악화로 인해서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하면서 그런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조금 더 이제 편안한 부분들에 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런 조정기에 오히려 저희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것들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재래식 무기도 그렇고 첨단 무기도 그렇고 우리 방산 업체들이 골고루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좀 있을까요? 뭐 사실 전 분야에서 무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어떤 무기 체계가 특별하게 이제 더 좋다 이제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제 저희가 좀 눈여겨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보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번에 당선을 했고 내년에 취임을 하는데 네. 뭐 흔히 이제 방산 시장이나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좋다고 많이 평가를 하세요. 그게 뭐 자주국방 수요가 늘어나고 무기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우리도 좀 수혜를 보지 않겠냐 약간 이런 이야기들인데 물론 거기에 저희도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지만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기를 이제 여러 가지 세일즈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미국 거 사라라고 할까봐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약간 이제 저희의 포인트는 미국산 무기와 뭐 크게 경쟁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저희가 미국보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무기 체계에 접근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제 뭐 미사일이라든지 전투기. 아니면 뭐 F-35 말씀하신 그런 전투기라든지 이런 하이엔드급 무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오히려 이제 저희가 잘하는 뭐 화력 무기들, 뭐 그렇죠. 자주포나 자주포. 이런 쪽에서는 또 계속해서 좀 기회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하는 무기 체계가 조금 내년 이후에도 좀 긍정적인 뭐 수주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이제 지역적인 부분들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지역을 뭐 크게 뭐 유럽 뭐 중동, 뭐 아태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한국 방산이 좀 좋게 봤었던 거는 이제 유럽, 중동, 그렇죠. 아태 이제 요 순위였던 것 같은데 사실 내년 이후에는 아태, 중동, 유럽 이렇게 좀 순서는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간 이제 지역별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뭐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군함이라든지 뭐 미사일, 뭐 전투기 이런 것들이 필요로 되니까 뭐 LIG 넥선, 뭐 하나에어스페이스,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이 또 이제 기회를 가져가는 측면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 이후에는 약간 이제 트럼프화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부분들을 조금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거기에 둘 다 히트하는 기업은 지금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뭐 밸류에이션도 좀 안심이 되는 밸류에이션이고 조정을 좀 받게 되면 더 그렇고 앞으로 수요도 사실은 계속 예상이 되고 기대가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실적도 너무 편안하고 실적 지금 편안하고. 4분기 때 이미 인도된 걸로 추정이 되는 물량들만 봐도 3분기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3분기 실적 저희 다 서프라이즈를 이제 기록하면서 좋았었었는데 예. 4분기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을 저희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생각을 해서 뭐 실적 올라가고 하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아 결국 방산밖에 없구나 이제 이렇게 다시 흐름이 좀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매수 의견은 유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엔 로봇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로봇 이야기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근데 정보가 사실 방산주나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덜한 편이라고 네. 좀 저는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첨단 기업이고 메인 기업들이 하는 게 큰 대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벤처 기업들의 기술이 굉장히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로봇 그러면 핵심 키워드가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로봇 AI 이 두 가지였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벤처 시장에서 특히 이 분야로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또 놀랄 만한 기술들이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유니콘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올해 로봇 분야의 특징, 트렌드를 좀 정리를 하신다면요? 일단은 방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이 로봇 업계를 관통했던 핵심 트렌드, 메인 트렌드는 결국 휴머노이드랑 이런 로봇 AI 개발. 어떻게 보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뭐 물류 로봇이나 아니면은 뭐 협동 로봇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이제 저희가 실사용활에서 접목 바로 상용화 가능한 레벨의 로봇들에 좀 관심이 컸었다고 하면은 올해는 조금 더 먼 미래의 로봇들, 첨단 로봇 기술에 대한 관심들이 좀 폭발적으로 커졌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저는 이제 돈의 흐름들이 그런 부분들을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 유니콘이 한 4개 정도 나왔습니다. 뭐 미국 쪽이나 이제 이런 데 중심에서 거의 뭐 기업 가치가 조 단위로 평가를 받는 스타트업들이 뭐 4개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이제 그런 기업들이 뭘 하나 살펴보면 다 휴머노이드랑 로봇 AI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 시장은 휴머노이드랑 이제 로봇 AI에 관심이 상당히 좀 쏠려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는데 4가지 기업들 중에 기억나는 기업들이 있으세요? 일단 사실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올해 가장 최근에 투자를 받았었던 회사인데 피지컬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이제 파이제로라고 하는 로봇 AI 모델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기업 가치가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한국 돈으로 뭐 3조 원 정도 수준으로 유니콘을 넘어섰네요. 유니콘을 훨씬 넘어섰고 예. 연초에도 한번 투자를 받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기업 가치가 뭐 수천억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폭발적인 그런 기업 가치 상승을 경험했던 회사이고 왜 그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나라고 보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로봇 AI 모델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좀 이제 이런 시장 기대감들이 크게 좀 작용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거는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원래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선도 국가들이 또 선도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은 당연하고 네. 일본, 중국, 독일 뭐 이런 국가들이 역시 로봇 기술도 선도 국가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로봇 기술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뒤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난 뭐 한 3년 정도 로봇 기술들을 계속 보고 뭐 로봇 기업들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지켜봐 왔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뭐 한국만 봤을 땐 계속 저희도 조금씩 전진을 해왔지만은 그렇죠. 다른 국가들 뭐 미국이나 말씀 주신 뭐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과 비교를 해서 보면 속도감에 있어서는 좀 크게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흔히 로봇 시장에서는 저희가 미국, 뭐 일본, 독일 요 3개 국가가 압도적인 강자고 한국이랑 이제 중국이 뭐 4위, 5위를 뭐 다투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저희는 중국한테 뒤처진 게 맞다. 중국한테 이미 그런 기술적으로 이제 약간 추월당한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약간 이제 한국의 그런 기술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은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벌어지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네. 문제네요.
네, 뭐 한 가지 사례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영상들이 몇 개 있어요. 예. 가장 최근에 나왔던 옵티머스 업데이트 영상을 한번 봐보시면은 네. 거기에 이제 여러 연구개발 인력들이 노출이 되는데 대부분이 중국분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로봇 AI 논문들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저자분들이나 연구자분들 이름들이 쭉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중국계들이 많군요. 중국계 이름들이 제가 한번 다 세어봤거든요. 한 20-30%가 한 중국 분들, 한 10% 20%가 인도 분들, 나머지가 이제 뭐 서양 국적의 분들, 한국인들은 가끔가다 한두 명 수준이어서 이런 것만 봐도 약간 좀 큰 격차가 느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인력 싸움인데 인력을 길러내는 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닌가. 이건 네. 굉장히 좀 힘든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돈의 문제들도 있고 돈의 문제도 네.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정부 정책도 사실 뭐 다른 그 선도 국가들에 비해서 크게 강력한 것 같지는 않고. 네, 뭐 사실 근데 정부를 탓할 수는 또 없는 거는 정부는 그래도 계속 작년부터 해서 여러 방향성들을 작년하잖아요. 제시를 하고 돈도 지원도 해주고 뭐 기술 실증도 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 길은 터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 이제 기업들이 또 어떻게 하냐가 사실 이제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업 쪽에 조금 더 분발할 필요는 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올해 로봇 기업들 주가는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시총 합계가 한 40% 정도 줄어들었다. 큰 폭의 조정을 겪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 어느 정도 복선이 좀 깔려 있긴 한데 하락의 배경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컸던 거는 올해 트렌드가 뭐 휴머노이드, 로봇, AI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올해 한국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좀 하락 요인이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저희가 워낙 뭐 작년부터 해서 높은 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강했었었고 예.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상당히 좀 고밸류를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었는데 사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 중국에서도 뭐 밸류 비싸고 한 기업들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과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차이점을 보면은 일단은 매출액 성장에서 차이가 있더라.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전체 로봇 기업들의 매출액을 합계를 해서 보면은 지난 한 뭐 4, 5년 동안 평균적으로 3% 밖에 안 올랐었었는데 매출액이 CAGR로 보면 3%씩밖에 성장을 안 했는데 예. 뭐 해외에 있는 기업들, 미국, 중국 이런 기업들은 매년 23% 정도 상승을 했었었기 때문에 상대가 뭐 이런 격차가 있다. 이제 저희가 뭐 기술적으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적으로도 증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올해 YTD로 큰 폭의 낙폭을 좀 보였던 가장 큰 배경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지금 종류를 제가 휴머노이드하고 AI, 로봇 AI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분야가 좀 세부 분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네. 선도 국가들은 그게 골고루 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의 좀 주력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거는 뭐 한순간에 좀 레거시가 되어버리긴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주목받았었던 뭐 협동 로봇이나 협동 로봇. 네, 이제 이런 쪽으로 그래서 좀 강점을 가지고 이 시장에 뛰어들었었고 좀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지금 이제 중국과의 경쟁이 상당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산 로봇들에 대한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해서 우리가 좀 그 빈틈을 좀 잘 비집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워낙 그 가격 경쟁력도 중국이 더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내수 시장이 탄탄하니까 뭐 그렇죠. 많이 양산이 되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쓰이면서 이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고 레퍼런스가 쌓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경쟁력을 키우고 또 이제 수출 시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라 뭐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뭐 중국이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성공했던 로봇 분야가 뭐 물류 로봇, 뭐 청소기 로봇, 뭐 서빙 로봇 분야들이 있고 다 중국이 1등을 차지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야들이어서 마찬가지로 뭐 협동 로봇도 그렇고 앞으로 또 주목받게 될 여러 로봇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높지 않을까. 한국이 상당히 좀 더 분발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들이 맞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기 로봇 얘기를 하셨는데 청소기 로봇도 로봇이잖아요. 네. 이게 AI고 저희 집에도 하나 샀는데 이 굉장히 품질을 비교하고 여러 가지 품평을 비교하다 보니까 결국 중국산을 샀어요. 네. 근데 중국산이 예전 같으면 일반 한국 제품이 만약에 200만 원이다. 그럼 중국산 제품은 사실은 100만 원 뭐 이랬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오히려 더 비쌉니다. 네. 그리고 성능을 실제로 해봤더니 맞아요. 매우 좋습니다. 네. 만족도가 굉장히 맞습니다. 좋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너무 잘 아니고 말씀해 주시네요. 이런 게 네.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중국과 우리의 격차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작은 가전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협동 로봇뿐 아니고 휴머노이드까지 하이테크로 가버리면 거기서는 또 얼마나 벌어질까 이게 걱정이 확 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체감이 되는 분야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뭐, 2025년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양승 연구원님께서도 리포트에 써놓으셨어요. 네. 이 현실과 기대 네, 사이에 네, 뭐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로봇 시장 전망 말씀하신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로봇 뭐 한국 시장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로봇 시장에서 좀 이제 주목받았던 건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강했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년 되면은 뭐 올해 이제 전기차 산업이 또 뭐 캐즘을 맞이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로봇도 일부 기술적으로는 실망감들이 나올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지금 뭐 피규어 뭐 이런 주요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뭐 상당히 자주 이제 영상들을 공개를 하는데 네. 워낙 이제 그런 영상들 뭐 로봇이 움직이고 뭔가 작업을 하고 이제 이런 영상들이 노출은 많이 되지만은 점점 크게 달라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내년 이후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술적인 기대감들은 소폭 꺾일 수는 있겠다. 다만 내년 이후에는 이제 로봇 쪽에서 업황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미국 쪽에서 금리가 인하가 되고 그리고 대선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캐펙스를 집행을 하는 시기에 내년 이후에는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뭐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이 시장에서 쓰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뭐 협동 로봇, 물리 로봇 이런 것들이 또 저희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에 들어갈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간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상용화 가능한 로봇들의 그런 접점들을 좀 저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봇도 사실은 컴퓨팅 넓게 보면 컴퓨팅이라는 광범위한 그 카테고리에 섞여 있고 AI를 어떻게 적용해서 설계를 해서 시스템화 시키느냐 네. 이건데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기대 성장주인데 네. 예? 여기서 뭔가를 좀 보여주지 않으면 그 기대감이 꺾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주의 내년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사실 뭐 작년 뭐 올해까지만 해도 계속 시장에서는 저도 그랬고 모멘텀이나 이제 약간 스토리적인 부분들, 내러티브,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약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내년 이후에는 이제는 뭐 이렇게 단순히 뭐 내러티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실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좀 이제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지표들은 뭐 매출액 성장이나 뭐 연구개발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수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인력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지표들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봐야 되고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래도 계속 추천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이제 따로 목표 주가는 없지만은 관심 종목으로 로보티즈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일반 투자자들은 좀 생소하다기보다는 정보가 많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업력 때문에 없다. 다음 한번 로봇 한 번 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종 지금 나와 있는 전 세계적인 첨단 산업에 쓰이는 로봇들도 좀 영상을 또 좀 보고 싶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해내서 뭐 일단 출시 공개한 제품들 좀 보고 싶은데 저희 제작진들과 해서 이걸 다양하게 좀 보면서 또 얘기를 한번 해서 체감을 좀 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양승훈 연구원님과 함께 방위산업주 로봇 관련주 동향 동시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